안녕하세요. 라켈입니다. 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 제가 올린 게 한 5개월 만인 것 같은데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이벤트는 델레였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 11월에 세이오노 시험을 보았어요. 사실 제가 배오노가 있었거든요. 제가 멕시코에서 돌아온 다음에 배도스 시험을 2번 정도 보았는데 2번 다 떨어졌었고 결국 배오노를 가지고 2020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기도 했고 또 앞으로 스페인어를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라서 저에게는 배우노가 약간 부족했었어서 세우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3시에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압도를 받았습니다. 사실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결과 나올 때까지 3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작년에 보니까 작년은 2월 19일에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1월 말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2월 초였나? 그래서 1월 말부터 저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새벽 3시에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델레를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공부한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 학과를 졸업을 해서 총 대학교에서 4년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교환학생을 멕시코에서 1년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3개월 반 정도 준비를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회사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하루를 전부 다 이제 공부하는데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간당간당한 점수도 있었지만 저는 진짜 정말 누구한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붙게 되었고 최소한 하루에 5시간 이상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월부터 9월까지는 저 스스로 공부를 했고 10월부터는 강남에 있는 필리스 스페인어 학원에서 한 달 정도 파블로 선생님한테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제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별 각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점수는 말하기가 가장 높게 나왔고 말하기, 듣기, 쓰기, 그리고 읽기가 가장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읽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에델사와 크로노메트로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에델사는 2번 그리고 크로노메트로는 총 3번 읽기를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어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처음 보는 단어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단어를 공부하는데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전치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동사 뒤에 오는 단어들이 너무 헷갈려서 예를 들어서 confundir,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어려웠어서 그 부분을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examen 1, 2, 3, 4, 5 총 5개가 있는데요. examen 1랑 3는 그 본문을 읽고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근데 examen 3가 1보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저는 examen 3를 더 열심히 하신다면 examen 1도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examen 2 같은 경우는 빈칸에 들어가는 문단을 찾는 문제예요. 옆에 A, B, C, D, E, F, G인가? G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빈칸에 들어갈 만한 그 번호를 찾는 거였어요. 근데 이 부분도 저한테는 어려웠는데 그 다음에 examen 4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에 짧은 이제 글들이 나와 있고 문제에는 이 글의 화자는 여자이다 이러면 이제 A, B, C, D, E, F 뭐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A 글을 읽어봤는데 얘는 남자야. 그러면 A는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이 부분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어렵지만요. 저한테는 아무래도 examen 2 그리고 4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엑사멘 신권은 이제 문법 문제예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뭐 단어를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외우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네, 엑사멘 신권은 비교적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린다면 공부를 하실 때 엑사멘도 스트레스 꽈트로 위주로 열심히 하신다면 저보다 더 높은 점수로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기 같은 부분은 책으로 공부도 했고 그리고 저는 팟캐스트를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팟캐스트를 추천을 드린다면 오이 아블라모스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 로이라는 스페인 사람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인데요. 우선 말을 뜨릇뜨릇 말해서 알아듣기도 편하고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팟캐스트를 이제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친구랑 같이 듣는 걸로 해서 돈을 나눠서 냈었는데요. 이제 구독을 하면 그쪽에서 이제 뭐라고 말했는지 글 다 한번 정리해주고 그리고 어려울 수 있는 단어들도 정리도 해주고 그 뒤에 이제 추가 문제까지 적어서 PDF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가면 바로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스터디 카페에서 이제 그거를 뽑고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제 맨 처음에 그냥 들어요. 그 적혀있는 거 보지 않고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쫙 적어본 다음에 두 번째 들을 때에는 이제 그 본문을 보겠죠? 본문을 보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단어를 뜻을 찾고 그 다음에 얘가 준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오이아블라모스는 사실 세 우노한테는 조금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 우노나 배 도스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로이가 말을 조금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빨리 틀어놓고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거든요. 팟캐스트에서. 그래서 그렇게 들었었고 그 다음 추천해드리고 싶은 팟캐스트는 SBS 에스파뇰입니다. 이 SBS 에스파뇰은 호주 팟캐스트예요. 근데 호주에 있는 이제 이스파노 아블란테스 호주에 있는 이제 남미나 뭐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팟캐스트인데 보통 뉴스처럼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저는 보통 어디 갈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졸릴 때. 그래서 보통 한 10분, 15분? 시간은 그 정도 되고요.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건 CNN 에스파뇰입니다. CNN 에스파뇰은 진짜 짧게 그 뉴스가 나와요. 거의 1시간마다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 어떤 데는 멕시코에서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르헨티나, 어떤 때는 뭐 남미 다른 국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5분이 안 될 때가 많은데 공부하다가 졸릴 때 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짧기 때문에 얘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스스로 적어보고 근데 말을 엄청 빨리 해요. 그래서 한 3-4번은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떼 에스파뇰입니다. 보통 아르헨티나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세 우노는 이제 그 에스파냐의 에스파뇰이 아니라 남미권 말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부가 조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떼드 에스파뇰도 뭐 집에 갈 때나 뭐 공부하러 갈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듣기 준비를 했었고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엑사멘 우노는 정말 너무 어려워서 저는 포기를 했어요. 에델사 엑사멘 우노는 정말 쉽거든요.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건데 그 에델사 같은 경우는 듣기에서 그 보기와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러면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크로노메트로랑 시험은 절대 똑같은 말을 안 하고 이제 제가 알아들어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엑사멘 오노를 포기했을 정도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엑사멘 도스는 이제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비교적 괜찮은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엑사멘 트레스는 이제 인터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쓰세요 이런 거였는데 이것도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 말했듯이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기에는 뭐 인터뷰 받는 사람은 한국 남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똑같이 말 안 하고
아, 저는 한국에서 좀 살았었죠. 부모님은 한국 분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엑사멘 꽈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독특한 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뽀네르 플라멩코라고 하면 화가 나다 라는 뜻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부를 한 지 이제 좀 지나서 까먹었는데 뽀네르 플라멩코 하면 화가 나다 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알 수 없는 문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학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거는 너무 에스파냐의 에스파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어렵게 분명히 안 나올 거다. 왜냐면 다른 국가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안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도 시험에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기랑 말하기를 말씀드릴게요. 쓰기랑 말하기 같은 경우는 저는 아이토키라는 웹사이트를 이용했어요. 아이토키라는 웹사이트는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과 1대1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뭐 경력이 많은 선생님일 수도 있겠고, 어떤 선생님은 보통 회화 위주로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선생님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뭐 경력이 많은 선생님일 수도 있겠고, 어떤 선생님은 보통 회화 위주로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데, 저는 총 2분의 선생님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스페인 남자분이었고 한 분은 베네수엘라의 여성분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그 스페인의 남성분이랑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분한테는 이제 쓰기를 보통 요청을 드렸어요. 그 8월, 9월에는 기사문을 번역을 해서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서 보여드리고 선생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러면 제가 또 이제 거기서 뭐가 틀렸는지 문법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점점 틀리는 그 오류가 줄어들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0월, 11월에는 이제 실제로 책에서 나오는 쓰기 문제를 이제 풀어서 전달드리면 또 선생님이 고쳐서 전달해 주시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쓰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쓰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기사 번역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델사랑 크로노메트로, 그리고 학원이 좋았던 점은 수업 자료를 엄청 많이 주세요. 자료를 이제 맨날 이제 한 이만큼씩 갖다 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했던 것 같고, 시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엑사멘 우노는 듣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저는 그게 듣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듣는 게 잘 안 들릴까 봐. 써있는 건 제가 또 읽고 읽다 보면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번 들려주긴 하거든요. 근데 안 들리면 끝이잖아요. 다시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서웠었는데, 어쨌건 이제 맨 처음에 들을 때 제가 들리는 부분을 쓰다 보면 어쨌건 나중에 정리가 되긴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이제 한 총 4문단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쓰시는 게 이 화자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신대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아이토키에서 진행했던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길, 그렇게 쓰면 그 채점자가 읽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쓰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 듣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건 한 사람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화자는 이 인터뷰에서 아니면 이 컨퍼런스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뭐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맨 처음에 화자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아니라 다른 걸로 먼저 시작을 해야 이제 그 채점자가 얘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지? 하면서 뭔가 관심을 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2번째에는 이제 그 화자가 얘기하는 메인 이야기, 그 2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 의견을 적었고요. 그리고 엑사멘 도스는 옵션 1, 옵션 2가 있어요. 근데 저 옵션 1는 아예 안 봤어요. 지금도 옵션 1가 뭔 내용인지 몰라요. 옵션 1는 아예 처음부터 보질 않았고, 옵션 도스로 진행을 했는데, 옵션 도스는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천서가 될 수도 있겠고, 성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도서관이 허물어진대. 근데 우리 도서관이 그거밖에 없어.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비교적 examen 1보다 쉬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다기보다 간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 같은 경우는 아이토키라는 웹사이트에서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과 얘기를 가장 많이 했고, 쓰기랑 말하기를 동시에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기사문을 봐요. 그럼 기사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정리를 해서 써서 정리를 해서 쓰기로 내고, 그리고 말하기는 이제 이걸 안 보고 제가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정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제가 무서웠던 건 항상 무서웠어요. 이 글을 보고 제가 이해를 못하면 말하는 데에서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또 할 얘기가 적으면, 근데 이제 선생님이 또 추천해주신 방법은, 이것도 그 아이토키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건데, 이거에 대해서 네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면, 더 이상 이 문단에 대해서 메인 테마밖에 모르겠으면 그 테마에서 한 부분을 가져와서 네가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라는 거였어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어도 어쨌건 그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였냐면, examen 1는 글이 쫙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얘기하는 게 examen 1예요. 그래서 examen 1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 이제 좀 시간이 남는다 했을 때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였었고요. 그 다음에 examen 2는 그 examen 1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시험관이랑 대화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경험? 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셨어요. 뭐 서울의 환경오염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내가 겪어봤는데 서울의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목이 뭐 아파서 병원에 갔던 적이 있다라던가, 어쨌건 저의 경험과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할 얘기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시험관도 경험에 대해서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examen 3 같은 경우는 가장 심플한 문제인데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진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관이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나 부모님이랑 여행을 갈 건데 여행지 어디 갈지 모르겠어. 골라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시험 그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뭐 바닷가, 아니면 뭐 그리스 여행지, 아니면 뭐 산속 숲에 있는 통나무집,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시험관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요. 근데 나 돈 많이 쓰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 그리스 여행지는 비싸 보여.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제가 그리스 여행지를 골랐을 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야, 저기 지금 코로나라서 사람이 많이 안 와서 지금 할인 중이야. 그러니까 너는 더 반값에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견을 바꾸면 안 돼요. 아무리 이제 시험관이 근데 이거 어떤 거 같은데 하면서 계속 이제 반박을 해도 제가 그렇네, 그러면 여긴 어때?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첫 번째 날에 말하기 빼고 다 보잖아요. 듣기 쓰기 그리고 읽기 3가지를 보는데 첫날에 정말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읽기 같은 경우는 저는 한번 문제를 빠르게 다 풀고 다시 돌아와서 천천히 꼼꼼히 보는 스타일인데, 그날은 시간 조절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는 걸 못했었고, 그리고 쓰기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데, 종이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거는 제가 쓰다가 틀렸으면 이 종이는 안 쓰고 새로운 종이 쓴 다음에 이걸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관이 안 쓰는 종이는 X표를 칠해요. 근데 저는 제가 다 적어놓은 종이에다 X표를 친 거예요. 한 5분 남았을 때 너무 멘붕이 와서 우선 그 아래 다시 새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진짜 1초까지 진짜 손 아픈데 막 이렇게 써가지고 개발세발로 써서 냈었고, 시간 조절을 못했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기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떨리니까 염소 같은 목소리로 엄청 빠르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 그게 한 3분 정도 지날 때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3분을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떨려서 너무 빠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됐는데 어쨌건 넘었으니까요. 맞아. 말하기는 중간에 제가 똑같은 단어를
다시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런 게 많으면 안 된대요. 저는 근데 이건 한국어 할 때도 엄청 많이 쓰는 편이라서 그 부분의 연습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녹음기 사용해서 최대한 이제 그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에 봤던 시험이 오늘 2월 11일에 거의 한 3개월 만에, 진짜 3개월 만에 나왔고요. 시험 그렇게 열심히 해서 봤는데 떨어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할까봐 저는 사진도 잘 안 찍었어요. 공부하고 있는 거 막 영상으로 만들어서 컨텐츠화 할까 생각도 했었었는데 떨어졌을 때 너무 멘붕일 것 같아서 시험장 가는 날에도 진짜 아무것도 안 찍고 공부할 때도 아무것도 흔적을 안 남겨놨어요. 거의 너무 속상할까봐. 지금 너무 기뻐서 이렇게 영상 찍을 수 있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말했던 게 너무 두서없진 않을까 모르겠는데 그 델레세 오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다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디오스.